1598년 11월 경상남도 남해와 하동 사이 좁은 해협에서 벌어진 노량해전 임진왜란 7년 동안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조선의 명장 이순신이 이 전투에서 숨을 거둡니다. 하지만 전투는 조선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 승리의 순간에 장군이 죽었을까요?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누군가 의도한 결과였을까요? 426년 동안 풀리지 않은 이순신 장군 죽음의 미스터리. 자살설, 암살설, 은둔설. 이 세 가지 가설 중 어느 것이 진실에 가까울까요? 기록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흥미로운 정황들이 드러납니다. 투구와 갑옷을 벗고 전투에 나갔다는 기록, 일본군 저격부대의 정교한 작전, 그리고 이순신을 견제했던 선조 임금의 태도. 오늘 우리가 파고들어야 할 것은 단순한 역사의 미스터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웅의 죽음이 어떻게 왜곡되는지, 그리고 그 왜곡이 우리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쟁이 끝나가던 1598년 11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일본군의 철수가 결정됩니다. 순천 외성에 고립된 고니시 유키나가는 탈출을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명나라 장수 진린에게 뇌물을 건넨 끝에 탈출로를 열어주기로 약속받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반대합니다. 한 척도 보내면 안 된다고요? 왜일까요? 이순신은 7년 동안 일본군이 한반도에서 저질러온 만행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코를 베어가고 귀를 베어간 귀무덤, 전라도와 충청도 곳곳의 민간인 학살. 이 모든 것을 단죄하지 않으면 일본은 반드시 다시 온다는 확신. 그래서 진린을 설득하고 최후의 전투를 준비합니다. 새벽 2시 노량해협에서 전투가 시작됩니다. 이미 수백 척의 일본군 배가 탈출로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의 판옥선에서 총통이 불을 뿜자 일본군은 완전히 허를 찔립니다. 이순신의 전략은 정교했습니다. 거리를 유지하면서 화포로 집중 공격을 퍼붓고 수세에 몰린 일본군을 해안선을 따라 몰아갑니다. 결국 관음포 내항으로 몰려들게 되는데 여기가 바로 장군이 파놓은 함정이었습니다. 입구가 좁고 안이 넓은 구조.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지형입니다. 북서풍이 불기 시작하자 이순신은 화공을 명합니다. 불이 퍼지자 좁은 수역에 빽빽이 들어찬 일본군 배들이 순식간에 불에 타며 가라앉습니다. 전투 장소, 시간, 바람의 방향, 지형의 특성, 모든 것이 장군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완벽한 승리였죠. 그런데 바로 이 시점,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미 승기를 완전히 잡은 상황에서 이순신 장군의 대장선이 앞으로 나갑니다. 대장선이 드러나는 순간 일본군 조총부대의 사격이 대장선 꼭대기로 쏟아집니다. 장군이 서 있는 곳을 향해요. 겨드랑이 아래에 총을 맞은 장군은 곧 숨을 거둡니다. 하지만 아들 이회의 입을 통해 전해진 마지막 말씀은 놀랍습니다. 싸움이 급하다.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이 말이 모든 의혹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미 이긴 전투에서 왜 장군은 더 가까이 다가갔을까요? 자살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이 지점을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투구도 갑옷도 벗고 전투에 나섰다는 기록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순신의 일관된 전투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사천해전에서도 명량해전에서도 언제나 맨 앞에 섰던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면 암살설은 어떨까요? 당시 대장선에는 손문욱이라는 정체불명의 인물이 타고 있었습니다. 원래 일본군 측 인물이었다가 정유재란 때 귀순한 사람입니다. 조선의 최고 지휘관을 암살하기에 충분한 의심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조총은 장전하는 데만 1분 이상이 걸립니다. 좁은 대장선에서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런 행동을 했다면 절대 들키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정답은 무엇일까요? 200년 뒤에 나옵니다. 1795년 정조 임금이 직접 명령을 내려 3년에 걸친 대규모 작업을 완성합니다. 조선 역사상 처음으로 한 인물의 모든 자료를 수집 정리한 이충무공 전서입니다. 실학자 유득공이 실무를 맡았고 왕실 사비인 내탕금까지 쏟아부었으며 가장 비싼 금속 활자로 인쇄했을 정도로 특별한 작업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 모든 기록을 검토한 정조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유탄이었다는 것, 의도적인 저격이 아니라 전투 중 날아온 흘러든 탄환이었다는 뜻입니다. 당시 노량 앞바다는 수백 척의 배가 뒤엉켜 있었고 겨울 새벽 어둠 속에 화공의 연기까지 자욱했습니다. 그 속에서 특정 인물을 저격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순신은 앞으로 나갔을까요? 정조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적을 완전히 섬멸하기 위해서였다는 것. 노량해전은 이전의 방어 전투와 성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도망가는 적을 보내주면 언제든 다시 온다는 판단.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응징이었고 다시는 이런 참화가 반복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흥미로운 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혹시 노량해전이 장군의 최종 목표였을까요? 아닙니다. 장군의 진짜 목표는 일본군의 완전한 괴멸이었고 노량해전은 고니시 구원군으로 온 시마즈를 먼저 격파하려던 것에 불과했습니다. 만약 장군이 전사하지 않았다면 고니시의 잔당까지 끝까지 추격했을 것입니다. 결국 모든 음모론은 하나의 감정에서 시작됩니다. 슬픔과 분노입니다. 426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기억하는 이유는 어떻게 죽었는가가 아닙니다. 왜 싸웠는가이기 때문입니다. 왕이 자신을 버려도 조정이 등을 돌려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백성을 지키겠다는 그 하나의 신념으로 끝까지 바다를 지켰던 사람, 마지막 순간까지 물러서지 않았던 그 정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순신이 지킨 것은 단순한 바다가 아니라 이 나라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